가장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거는 300여 명이 넘는 우리 노동자들을 이거 진짜 충격이었어요. 범죄자 취급을 당해서 실제 쇠사슬에다가 족쇄에다가 해가지고 완전 무장을 한 500명 가량이 출동을 해서 그렇죠. 헬기까지 뛰어가지고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는 이거는 좀 큰 소리 쳐야 돼요. 이거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건 우리예요. 니네가 지금 원해가지고 그걸 주겠다고 했는데 엎드려 절을 해도 모자란다는 뺨을 때려? 얘네들이 정치적으로 이걸 저는 이용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또 정치적 상황 변수에 따라서 요거 또 할 가능성이 있어요. 다시는 요런 장난질 못 치도록. 주말하고 오늘 사이에 가장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거는 야 이거 300여 명이 넘는 우리 노동자들을 이거 진짜 충격이었어요. 미국의 조지아주에 이 우리 합작법인 기업이 미국에 이제 공장을 건설하는 과정인데 거기에서 이제 범죄자 취급을 당해서 실제 쇠사슬에다가 족쇄에다가 해가지고 지금 진짜 구치 공간에서 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10일쯤에 이제 다행히 우리 전세기를 띄워가지고 돌아온다라고는 합니다만은 이 미국의 조치가 이게 뭐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한미 간에 훈풍 분다고 했는데 미국이 왜 이러지라는 이제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야, 근데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이거는. 걔네가 하는 일단 거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놀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럼요. 우리나라 경찰이나 이렇게 하는 거 수준이 다르잖아요. 네. 완전 무장을 한 500명 가량이 출동을 해서 그렇죠. 헬기까지 뛰어가지고 뭐 아시다시피 그들은 이제 총기가 자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지만 우리 노동자분들 입장에서는 일하러 갔다가 갑자기 공장에 습격을 해서 네. 총을 든 사실 군인지 경찰인지 구별도 안 가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수갑에 지금 말한 것처럼 족쇄를 채웠고 그리고 지금 명목은 그거죠. 불법 체류자들 하루에 3,000명 가량을 이 트럼프가 전체 할당이 있잖아요. 할당량을 채우려 놓으니까 그런 명목을 세워가면서 어찌 보면은 조지아주에 지금 구치소도 또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낯선데 민간 구치소예요. 그래서 굉장히 열악하다.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구치소예요. 거기 뭐 들어가는 음식이나 이런 거 막 보도되고 있는 거 보니까 열악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거기는 진짜 글자 그대로 주정부에서 미국에서 이제 범죄자들이 워낙 늘어나고 있으니까 교도소 그렇죠. 구치소들을 민간에 위탁했기 때문에 돈 벌려고 운영하는 지금 구금 시설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면회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맨 처음에는 이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를 보면 뭐 조지아주에 있는 마가족에 해당되는 어떤 극우 정치인이 토리 브레넌. 그 사람이 뭐 이제 하원 의원 후보로 또 도전을 또 나중에 하고 싶으니까 그 지역 정치나 이제 이런 것들을 노리고 마치 조지아 주민들을 위한다라는 식으로 내가 이제 여러 신고들을 받아가지고 이민 단속국에다가 내가 신고했다. 막 이렇게 호기롭게 나왔지만 이게 맨 처음에 딱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아무리 정치적 목적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합리는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 막말로 대안이라기보다 뭐 저희 대전 지역에다가 공장을 짓는데 미국에서 테슬라가 공장을 짓는데 테슬라에 불법 체류자가 있다고 내가 신고를 해버리면 이 현지에 투자하겠다고 온 기업은 뭐가 되는 건가?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띵에서 저의 이제 개인적인 추정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여전히 이제 그 부분을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조지아주냐? 이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들이 왜 조지아주에서 발생을 했느냐? 조지아주가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경합주로 지금 분류가 됐습니다. 미국은 대선 때 주마다 명확하지 않습니까? 공화당 강세 지역이 있고 민주당 강세 지역이 있고 요건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공화당 후보 지지할 쪽은 그 주가 이렇게 되고 이쪽에서 민주당 후보 지지할 쪽은 찍어요. 근데 경합주가 항상 이 대선에서 이게 좌지우지하거든요. 근데 조지아주는 지금까지 공화당 강세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최근에 경합주로 분류가 됐는데 왜냐하면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겨요. 2020년에 바이든이 이깁니다. 지난번에 트럼프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지아주에서 짓고 있는 우리 공장들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행정부 때 다 유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바이든 색채를 일단 지우고 싶을 거예요. 나는 그 이유가 있다라고 보고 또 하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년에 중간선거가 있거든요. 내년 중간선거가 있는데 중간선거에서 이 조지아주를 탈환해야 돼요. 근데 조지아주가 왜 경합주냐?
상원 의원이 있고 하원 의원이 있잖아요. 예.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파입니다. 예. 근데 상원 의원 2명이 다 민주당 소속이야. 아. 지난번에 졌어. 예. 뺏겼어. 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 조지아주를 다시 탈환해야 돼. 그러려면은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뭔가 이슈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거기 플러스 아까 얘기한 이 브레넘이라는 마가 극우 정치인이 11월에 연방 하원의원 출마를 선언했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반이민 정서에 기대 가지고 예. 자기 당선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가장 큰 게 아닐까 저는 의심을 하고 있죠. 그런 정치적인 이유가 큰데다가 또 이렇게 IC라고 하는 이 단속 이게 또 별도로 그렇죠. 움직일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트럼프가 그렇게 3,000명씩을 하루 할당량을 채우는 거 플러스로 이게 지금 조지아주의 상황을 띵구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아시다시피 미국은 연방이잖아요. 연방이죠. 각 주마다 제도라든가 정치가 워낙에 다르고 그런 가운데 그렇게 좀 특별국이 설치가 되면 여기도 또 상당한 독립성을 우리하고 또 다른 의미에서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시켰다라고 해서 이걸 지시를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이걸 실적으로 하면 돼. 이게 대통령이 무슨 지금 열흘도 지나기 전에 한국과 어떤 동맹과 관련해서 지금 회담을 가졌고 이런 것들하고 상관없는 거야.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일들을 하는 거야. 그런 상황에 또 이 막상 일이 터지고 나니까 트럼프는 여기다 대놓고 자기가 지금 주도해서 이 상황을 이끌고 있는데 거기서 또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또 완전히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등에 칼 꽂힌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이게 근데 비자 문제 막 언급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그 미국 현지에서 이제 시스템 설비 전문가들이라고 하시고 공장의 기초 세팅을 하러 가시는 아주 필수적인 인재들인데 맞아요. 이분들이 미국에서 일을 한다라고 해서 그 월급이라는 거를 미국 현지에서 받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 있는 기업이 우리 기업이 그 사람들 월급을 주는 거고 파견을 나간 건데. 그러니까 반도체 분야는 우리가 미국보다 앞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숙련공들이 전문 엔지니어들이 가서 네. 현지에서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연수를 해줘야 돼요. 네. 그래야 이제 그 사람들이 뭔가 자체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숙련된 어떤 엔지니어들이 갔을 때 취업 비자를 내줘야 되는데 아시지 않습니까? 안 줘. 아 미국 더럽게 안 주거든요. 오래 걸린다면서요? 6개월 네. 넘게 걸린대요. 그러니까 편법으로 이스타 비자라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단기 체류 비자 해가지고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쳤으니 황당한 거지. 브레넘이 역풍 받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 내에서도 미국 정치인도 비난을 하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런 거예요. 앞으로 니네 주에 많이 고용을 할 거야. 8,000명 가량 고용이 될 그렇죠. 예정이에요. 예. 근데 8,000명 가량 고용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거기에 현장에 공장을 제대로 지어놓고 뜬금없이 아무나 불러다가 막 일시킬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을 해야 될 텐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지를 지어야 사람을 불러 모을 거 아니야. 당연하죠. 일단. 네. 근데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가운데서 그걸 설비를 만들고 있고 인력을 키우려는 와중에서 이 사람들을 지금 잡아 가둔 거니까 그럼 진짜 대미 투자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당연하죠. 당연하죠. 또 한편으로 이건 좀 사이드 이슈긴 합니다만 작은 이슈긴 합니다만 네. 저는 그거를 보면서 이 내용을 쭉 보면서도 아니 지금 그래서 그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전문 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예. 전부 다 또 하청업체 소속이에요. 이게 좀 모순되지 않아요? 그게 좀 진짜 아니 마음 아프더라고요. 생각해봐. 이게 전문 인력이고 이 사람들이 꼭 있어야 되는 인력이라는데 막상 대한민국은 다 합청업체 소속이야. 그러니까 기업들이 로비하고 있는 데서도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 대상으로 못했던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하청업체 분들이 미국 가서 현지 가서 일하는데 흔히 말해서 취업 비자 받기는 예.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 어떤 제도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외교부에서 일하셨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우리가 한미 동맹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이제 깊은 관계라고는 합니다만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제 호주라든지 그렇죠.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 근로자들이 미국에서 취업 비자 받는 게 훨씬 더 어렵다라는 건 사실 되게 아이러니한 거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하다못해 뭐 어떤 경우에는 뭐라더라? 제가 듣기로는 필리핀이었나. 아무튼 미국과 가까운 그 동남아시아나 이쪽 아시아 국가들 중에는 아니 우리가 훨씬 더 수십 년간 미국과 혈맹에 가까울 정도로 동맹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한미 FTA 이후에도 그 취업 비자를 너무 늦게 줘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그렇죠. 근데 이분들의 케이스에는 사실 이분들은 미국을 위해서 거기에 공장 지어주러 간 거고. 공장이 돌아가게끔 일단은
기본 골조랑 기본 세팅은 다 하게끔 해주러 간 건데 거기에서 이 비자 문제가 잘못됐다라고 어디서 신고 들어왔다고 이거를 털었다. 게다가 막 그 영상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헬기 떠요. 헬기 띄우고 무슨 군사작전 벌이듯이 했단 아니 말이에요. 국무장관 그 FBI는 물론이고 그 국토안보부 소속 분들이 와 진짜 무슨 그거는 진짜 어디 테러 단체 습격하러 갈 때 그러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 배지 보면 배지래. 그 조끼 보면은 DEA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우리가 그 브레이킹 배드인가 거기 보면은 보약 단속. 그 보약 단속하는 사람들이나 진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거 진짜 그림은 내 진짜 너무 충격적이더라 진짜. 근데 이제 우리 교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 911 이후에 교민들도 가끔 이제 엉뚱하게 신고받고 그래서 특히 뭐 가정폭력이나 이런 걸로 신고 나서 들어왔을 때도 네. 걔네들은 막 대여섯 명이 중부장으로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화 차이가 너무 큰 거죠, 이것도. 오늘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 보니까 실제 그 당시에 단속 들어왔을 때 현장에 있었던 노동자분을 인터뷰를 하신 내용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던데 그거 보니까 진짜 이분들은 한국에 돌아오셔도 다시 그 미국에 가가지고 그 일을 못할 것 같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 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매우 심각한 트라우마가 생겼고요. 네. 안 갈 것 같은데요, 미국. 그리고 이거는 그리고 하청업체라고 하지만 그 원청에서 심리치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줘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네. 충분히 그것도 필요한 상황이고 그나마 이제 거기다 또 사실은 좀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대미 투자라는데 트럼프가 정말 그 못된 인간인 게 네.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지가 그러니까 미국이 제조업이 다 죽었잖아요. 예. 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코로나 사태 때 마스크 하나를 못 만들어내는 그런 국가가 돼버렸다. 국가 사회가 그렇죠. 됐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제조업이라고 하는 분은 다 해외 공장을 통해서 돌린 지가 수십 년이 됐고 네. 자국 내에서는 그런 일보다는 서비스업이라든가 개발업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쪽에만 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좀 뭐 1차 산업이란가 우리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국민들 자체가 경쟁력이 떨어져 버리니까 지금 이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갑자기 가가지고 공장에서 일을 하려고 시키려고 하면 이게 쉽게 안 된단 말이에요, 문화가. 지금 미국 내에서 다른 분야에서 그 지금 뭐 항공기 쪽이나 이런 데서 이 파업 난 거 보면 그쪽의 급여 수준이나 이런 게 우리나라 상상할 정도로 또 높기도 그렇죠. 하고 네. 그렇게 이렇게 지급을 해도 일을 안 한단 말이야. 미국 문화 자체가. 네네. 그럼 그거를 고쳐놓은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하라고 해야 되는데. 저는 되게 오늘 그 트럼프가 열받는 게 트럼프가 오늘 이제 이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기자들한테 얘기를 한 게 있는데 한국과는 관계가 더할 나위 없이 좋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미국도 훌륭한 인재들이 와가지고 미국인을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 기술 교육 시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왜 이러는 거야? 아니 조선 니네 거 살려준다고 마스가 한 거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반도체의 경우에도 그렇고 뭐 이제 그 이번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조선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현지에 투자를 해서 미국에서도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고 서로 좋은 거잖아요. 특히 이제 미국은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뺨 때려놓고 이제 약 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관계 좋은데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해버리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은 그래서 저는 이건 철저하게 미국 국내 정치용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계 당국자들도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내일 모레 10일 날 전 세계를 띄워서 전부 다 모셔오기로 했습니다. 그거는 네. 잘했는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는 이거는 좀 큰 소리 쳐야 돼요. 맞아요. 이거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건 우리예요. 어디까지나. 야, 니네가 지금 원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사실 10,000명 정도가 거기서 일자리를 얻는다는 거 우리나라 일자리 10,000명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걸 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지금 엎드려 절을 해도 모자란 턴에 뺨을 때려?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실제로 이 부분이 해결된 상태에서 일을 추진해야죠. 실제로 우리도.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렇게 빨리 어찌됐든 이 상황 자체가 전개가 된 거잖아요. 가장 강력하게 설득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대요. 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하냐? 그리고 이게 우리가 투자를 머뭇거리면 이 사태를 지금 일본이라든가 아시아에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던 이런 나라들 입장에서 당연히 왜 저래? 이렇게 볼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지적을 하니까 저쪽에서 고개를 끄덕끄덕한다 그러거든요.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가무라 형이 얘기한 대로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정치적으로 이걸 저는 이용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 또 정치적 상황 변수에 따라서 요거 또 할 가능성이 있어요. 또 요 비슷한 건으로 건드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요런 장난질 못 치도록 강력 경고를 해야 된다라고 봐요. 아, 이게 이제 그 우리 비서실장 간의 한 라인도 개설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리고 그게 가동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봤을 때.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엔 가동이 네. 된 거죠. 가동이 된것 그리고 같아요. 조현 외교부 장관도 이제 날아간다고 하고 뭐 그리고 실제로 이번 협상 과정에서 각자 이제 카운터 파트너가 누군지를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저는 이거는 공식적으로 뭐 보도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내 정치용으로 이제 또 우리 국민분들의 좀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뭐 대통령이라든지 좀 정부 당국자 책임 있는 당국자의 좀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네. 게다가 미국 쪽에 이게 뭐 국내에서 언론을 대상으로 아 우리는 미국한테 강력하게 항의한다라고 얘기를 해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아 맞아요. 네.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국내 정치용으로 해도 상관없고요. 아니, 미국에서 그거를 봤다고 하더라도 이건 너무나 당연히 항의할 만한 일이죠. 아니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나 외교적으로 특히 미국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굽히고 들어와서 글자 그대로 호구 노릇을 한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죠. 오늘 제가 뭐 오늘 여기서 가져오진 않았지만 웨스팅하우스 계약한 거 아, 그렇죠. 아 그거 종신 계약이잖아요. 50년 계약이 아니라 알고 보니 종신 플러스 계약. 알파, 플러스 알고 알파. 보니 종신 계약이었어요.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만 그게 계약이 파기되는 거죠. 5년 단위로 계속 연장하는 거고 서로 그럼 우리 이제 그만하자고 해야 예. 끝내는 건데 예. 그럼 글자 그대로 왜 웨스팅하우스에서 왜 안보를 해줘? 예.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더 한국을 또 우습게 보는 것도 있어요. 네. 그거 합의하고 온 인간들 책임 물어야 됩니다. 예, 웨스팅하우스도 웨스팅하우스고 이제 한수원에 대한 문제도 이제 저희가 별개로 다뤄봤습니다만은 이게 뭐 어쨌든 그 기분을 지울 수는 없어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관점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진 않는데 다만 약간 우리를 만만하게 봤나? 이 자식들이 만만해 보니까 이렇게 한 거지. 만만하게 봐가지고 만만하게 본 하필이면 거지. 한국 합작법인을 건드려가지고 아무 죄도 없는 세상에 지들 도와주러 온 사람들 파견 근로자들, 파견 노동자들을 이런 식으로 범죄자 대우를 했다라는 게 이건 아주 마가라는 어떤 그 트럼프의 핵심 지지 세력들이 얼마나 그냥 지멋대로인가가 네. 한 번 더 입증이 된 거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미국의 국토안보부 그 장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거 준비를 했더라고. 제가 볼 때 그 인간도 야심이 있는 인간 같아요. 아, 그럼 성과를 내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성과 아니 할당량도 됐고 네네. 뭔가 성과를 내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트럼프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잖아. 네네. 그러니까 브리핑도 하고 저 영상도 찍어서 다 공개했단 말이에요. 네네. 저 영상 찍어서 공개하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라는 거 지가 모를 리가 없잖아. 근데 공개했단 말이야. 이거는 그냥 보여주기용이다. 저는 그런 의심이 강하게 들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다 지네들 계산을 한 것 같아요. 피해는 우리였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반드시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것. 예. 저 상황이 처음으로 이제 뉴스에서 보도가 됐을 때 예. 국힘 일부 의원들이 예. 보인 반응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퍼주기하고 뒤통수 맞고 어쩌고 저쩌고. 야 일단 공당이라면 물론 나는 지금 국힘을 공당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만 일단 저 미국의 저 미친 짓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제일 첫 번째죠. 두 번째 거의 동시에 야 우리 그러면 저 지금 잡혀간 구금된 저 300명의 한국인들 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부터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목매고 있는 트럼프가 한 짓이잖아. 그러니까요.